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일단 오늘 2월 14일 마감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어제 이야기 드린 대로 어떻게 되나 계속해서 수렴해서 좀 잡고 오늘은 상단을 한번 터치하러 가보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어제 뷰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뚫고 가냐? 아니면 빠지냐? 그런데 이제 오늘 저녁에 CPI 지표, 이렇게 지표를 보는 거를 큰 의미를 두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표 수치에 따라서 해석은 세력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해석이 뭐 결과가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주가에 반영되는지는 세력의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너무 뭐 6.2에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 안 했다, 이거 연연하지 맙시다. 그 이후에 눌렀다가 올릴 수도 있고 올렸다가 내려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일단은 위아래로 제가 상방 하방의 비율을 사실은 6대 4 정도로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5대 5로 보기로 했어요. 이유를 잠시 뒤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갭상승 갭하락으로 이 삼각 수렴을 뚫는 흐름과 빠지는 흐름을 보여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근데 내일 하루 오른다고 해서 다시 내려올 것 같다, 이렇지 않아요. 내일 한번 뚫고 가면은 그 추세를 이어서 다시 한번 코스피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 반대로 폭락보다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조정이 나왔다가 가든 아니면 바로 그냥 기회를 안 주고 땡겨서 가든 둘 중에 하나의 차이인데, 제가 어제 이야기 드린 대로 아마 전에는 원래 2390일 봤었잖아요. 근데 내일 아마 이렇게 갭이 빠지면은 제 생각에는 2350까지는 최소한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기로 합니다. 물론 시장 뭐 형태가 좋아서 2390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요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수렴하는 에너지를 응축한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2350까지는 한번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알고 가시면서 2390에서 한번 대응하고 2350에서는 쫄지 말자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정말 귀신 같지 않나요? 이거는 정말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말 귀신 같지 않나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제가 뭐라고 했나요? 여기서 떨어지면은 하나 붙인다. 그리고 나서 어제는 올려칠 거다. 올려치고 그 다음에 내리꽂든 아니면 이 상태로 한번 쭉 갭으로 뚫고 가든 둘 중에 하나 흐름 나온다 그랬었는데, 제가 보는 건 원래 코스닥은 위로 뚫기보다는 어제 뭐라고 이야기 드렸죠? 계속해서 횡보세가 이어질 수 있다. 코스피가 내일 갭으로 뚫고 올라가더라도 코스닥은 오히려 이렇게 박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현 시장을 720p부터 끌어당긴 거는 2차전지 소재주가 땡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시장이 다시 땡겨지는 걸 예상한 것도 어떤 시각이었냐면은 이 에코프로핀과 LNF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에코프로빔인데요. 오늘 장중에 한번 강하게 눌리는 흐름이 났다가 아래 꼬리를 달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상승세가 조금은 꺾이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수급은 계속 기관이 먼저 파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긴 한데, 외국인은 어쨌든 에코프로빔을 장기적으로 보는 시선이 깊기 때문에 조정 나왔다가도 다시 에코프로빔은 계속해서 저는 상단 박스 뚫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당장이 아니라 다만 하반기나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상단 행보라는 시간이 조금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지, 에코프로빔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면 일단은 이렇게 양매도의 수급이 잡히긴 하는데, 제가 장 마감 때 프로그램을 보니까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매수가 또 나중에 한 20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이건 아마 시장이 눌릴 때, 에코프로빔이 눌릴 때의 수급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아마 이 외국인의 수급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에코프로빔의 상승 퍼센티지가 조금은 주춤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LNF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빔이랑 LNF를 보는 이유는 이 두 종목이 시가총액 1위와 3위이기 때문이고, 지금 코스닥 지수를 주도하는 주도주기 때문에 이걸로 가지고 코스닥을 분석하는 거예요. LNF의 수급이 지금 짱짱하죠. 그리고 LNF의 거래량도 짱짱하게 받쳐줬어요. 양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LNF 제가 일전에 그 LNF 리뷰를 해드린 게 있거든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25만 원이 가면은 여기서는 가즈아를 외친다고 했습니다. 가즈아를 외친다고 했어요. LNF 리뷰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가즈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 2차 전지가 아직도 상단 박스를 일단 올 여름까지는 유지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 25만 원에서는 상당히 LNF가 걸리는 자리에 이제 진입했다. 그러면은 수급이 어딘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야기 들었던 게 BBIG 중에서 게임존을 쉴 거다. 그리고 이 배터리죠. 그러면 바이오 아니면은 반도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반도체가 힘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쪽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썼어요. 뭐 PSK라든지 뭐 테스라든지, 그리고 뭐 윈팩은 상한가도 갔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쪽에 힘썼는데 딱 마지막에 2차 전지
에코프로핀과 LNF에서 빠져나온 수급이 셀트리온 계열로 들어가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 드릴 때 뭐라고 이야기 드렸냐요? 2차 전지에서 나오는 수급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 그걸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2차 전지에서 빠져나온 수급이 제 생각엔 반도체로 일단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장품 안에는 조금씩 바이오 쪽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보였다.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에 과연 차익인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치 정도면은 어쨌든 다시 가더라도 쉬었다 가는 자리지 바로 논스톱 치고 간다. 이건 조금 확률적으로 적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코스닥은 LNF나 에코프로 BM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그 자금이 다른 업종, 다른 종목으로 빠져나가면서 조금 행보세를 만들 것 같다.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은 지수는 박스권 안에 갇혀지지만은 종목적으로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급 체크 한번 해볼까요? 수급인데요. 이렇게 외국인이 이렇게 쭉 당겼는데 이것도 뭐냐면은 원래는 이 수급은 반도체에서 나온 거예요. 반도체를 매수하는 흐름이었고 요 수급이 이제 아래 꼬리를 달았다가 2차 전지 소재도로 들어가는 그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별다른 포지션 없이 어제 개인이 산 물량을 다시 되파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제가 슈퍼 시그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빠지더라도 개인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코스닥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폭락 없습니다. 조정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2002년 대폭락장을 맞으면서 조금만 지수가 빠지면 흔들리거나 주식이 본전에 오면은 차익하려는 욕구가 강할 거예요. 그걸 노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개인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파생시장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 비차익이 내려졌다가 이제 중요한 위치에서 땡겨주죠. 반대로 비차익과 차익이 같은 흐름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프로그램은 크게 의미 둘 건 없는 것 같고요. 옵션 시장을 한번 오늘 좀 재밌게 볼게요. 오늘 선물 시장도 별 뭐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옵션에서 양매도가 걸쳐졌습니다. 이게 콜이고요. 이게 풋인데요. 제가 지난번 만기 때 무슨 이야기 드렸죠? 세력이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가둬두고 있다 가두리장에.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세력이 만약에 상방이나 하방, 뭐 노골적으로 표현은 안 하겠죠. 근데 그쪽으로 큰 폭의 변화가 생길 거라면은 분명히 양 매수가 들어갈 거예요. 한쪽 해지를 걸고요. 근데 지금 양 매도가 나왔다는 거는 큰 폭의 주가 변동성을 예측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력이 예측하는 건 뭐냐?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도 없지만 큰 폭의 하락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내려오더라도 금방 다시 올라올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그냥 내려와서 지금은 밴딩이 요 안에 갇혀 있지만은 이 폭이 그냥 넓어질 겁니다. 요렇게 움직이는 흐름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2월, 3월 초까지 보낼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요거를 조금 이 파생 시장 흐름과 비교해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빠지면 2350이다. 2390에서 반등해서 이 가두리를 볼 수가 있다. 외국인은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하락을 6으로 보고 상승을 4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5대 5의 시선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이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식이에요. 이번 CPI를 의심한다. 이번 CPI 발표에서 뭔가 점점점. 이번 CPI에서는 뭐 연준 친구가 아니다. 이번 CPI 지표가 뭐 선별적일 수 있다. 어떠한 항목에서 뭐 안 좋을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우려감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를 조금 의심이 간다. 차라리 뒤통수를 칠 거면 대놓고 치거나 아니면은 좋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뒤통수를 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의심하는 메시지를 줘요. 그러면서 왠지 위로 베팅하기도 힘들게 해놓고 그렇다고 아래로 베팅하기에는 지표 전망치가 상당히 좋게 나와 있죠. 6.2니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세력 형들이 해석하기 나름이지만은 지금은 예단할 수 없다. 이렇게 뭔가 밑밥을 치는 물밑 작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들어보고 싶네요. 또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이야기 드린 대로 코스피는 수렴형에서 가져놨다. 코스닥은 내려쳤지만 한 번 더 당겨놓고 차익을 할 것이다. 그리고 방향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린 대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썸네일 한번 붙여봤고요. 아마 오늘 영상도 보충이지만은 이 영상 보시면은 어제 영상인데 조금 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기사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겁을 주네요. 제가 어제 웰스파고랑 블룸버그랑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전망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뭐 증시 낙관론이 뭐 궁극적으로 희미해질 것이다.
더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식으로 겁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표가 만약에 가이던스에 맞춰서 6.2 나왔다. 그럼 급등하는 거죠. 이 전망이 우려감을 나타내는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주가가 갭으로 빠진다. 지표가 안 좋아서 뭐 6.2인데 6.45가 나왔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우려감들을 이미 뉴스에서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쳐도 다시 생길 수 있는 밑밥을 깔아놓은 것 같다라는 거 여러분이 주식하시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시장에서 이렇게 우려감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어떤 지표가 발표됐을 때 순간적으로는 급락을 찍을 수 있지만 이게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다시 더 스멀스멀 올릴 수 있는 그런 밑밥을 깔아두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식을 할 때 꼭 지표에 따라서 무조건 오르고 무조건 내리고 이런 판단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표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마감은 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보충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제가 생각한 흐름대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리고 수급의 변화, 코스닥에서도 빠졌다가 올릴 때 지금 이 랠리를 이끈 주들의 차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확인하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 마감해 봤으니까요. 이렇게 봐주시고 많은 관심과 또 영상 보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설정, 구독 하셔야겠죠? 고생하셨습니다.